자, 먼저 1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1, 우리 과학에서 말하는 1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었죠? 우리 중학교 때 막 그런 거 했었어. 무거운 물질 들고 있으면 힘이 들지만 과학적으로는 일어난 게 아니었다. 뭐 이런 것들 막 배웠었지. 과학에서 말하는 1이란 무엇이냐? 과학에서 말하는 1이란 어떤 물체에다가 내가 F라는 힘을 가했을 때 이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였다면은 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S라고 했을 때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서 1을 표현을 해놨었지. 그래서 우리 1은 W라고 사용을 했고요.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라는 걸로 우리는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그쵸? 기억나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동거리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였다라는 거.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 1을 계산할 때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를 꼭 계산해야 한다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1은 FS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1의 양, 한 1의 양은 힘의 크기와 이동거리의 곱으로 나타낸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이동거리가 힘의 방향이라는 건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자, 1의 단위는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 뉴턴 미터라고 쓰는데 우리 얘 뉴턴 미터를 이제 묶어가지고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묶어서 뭐라고 쓴다? 줄이라고 썼었죠. J 줄이라고 읽었었지. 요게 과학에서의 1이었었습니다. 당연히 F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은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뭐 일정한 힘이 작용했으면 등가속도 포함될 수 있고 한숨 쉬지 마시고요. 등가속도 포함될 수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 뉴턴의 제2법칙도 설명할 수 있고 운동량 충격량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1이었습니다. 그래서 1의 단위는 줄이다. 그래서 이런 거 써보죠.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다라는 것까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에너지가 나올 건데 우리 여기서 이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 에너지랑 1이랑 왜 같이 배우냐면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단위가 줄이었었잖아. 에너지와 1은 서로 전환될 수 있었어. 그치? 에너지의 정의 자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 과학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으니까 내가 에너지가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어떤 물체가 일을 이만큼 받았으면은 나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일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거 운동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 운동 에너지는 이제부터 우리는 EK라고 그냥 쓸 거예요. 키네틱 에너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운동 에너지 한글로 중학교 때는 운동 에너지 막 이렇게 썼는데 이제 그런 거 안 쓰고 그냥 EK라고만 쓸 겁니다. 네, 나도 앞으로 그냥 EK로만 쓸 거야. 운동 에너지는 EK였고요. 운동 에너지 계산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뭐였지 수식이? 앞에 그냥 MV가 아니라 2분의 1 MV 제곱. 처음 보는 눈빛. 가지면 처음 봐요? 아니죠? 아니지. 처음 보면 안 돼요. 물리를 선택했는데.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었었지. 질량과 비례했고 속도의 제곱과 비례했고, 속도가 비례하지 않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겠죠. 그래갖고 운동 에너지는 저렇게 2분의 1 mv 제곱, EK는 2분의 1 mv 제곱 동그라미 쳐두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 있었다. 는 줄이 될 것이고요. 근데 우리 이제 새롭게 다 나오는 내용 중에 개념이 하나가 나오는데 밑에 1 운동 에너지의 정리가 하나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 운동 에너지 정리라는 거는. 자, 1 운동 에너지의 정리라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 수식을 한번 우리는 봐볼게. F는 뭐였죠? MA였죠. 계속 F는 계속 나오지. F는 뉴턴이 아주 대단한지. F는 MA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등가속도 수식 기억나? E, A, 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었죠? A가 여기 있네? 그럼 A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 M분의 F로 지금 바꿀 수가 있겠네요? 여기다 여기를 넣어볼게. 그러면은 E 곱하기 M분의 F 곱하기 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되겠네요? 근데 우리 FS만 남기고 나머지 넘길게. 그러면은 F 곱하기 S는 2분의 1 M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FS가 뭐였죠? 자, F도 M에서 이 F가 의미하는 거는 R자 힘이었죠? FS는 R자 힘이 해준 1의 양이 되겠네요. R자 힘이 해준 1의 양이 되겠네. R자 힘. MV 2분의 1 MV 제곱은 나중 운동량. 처음 속도가 V0였었으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2분의 1 MV0 제곱은 처음 운동 에너지.
R자임이 해준 일량은 뭐의 변화량이 됐네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요거 무지하게 중요하게 많이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맨 위에서 이제 R자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주셔놓고 별표 박아두시고요. R자 힘이 해준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근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수식적으로 증명을 해서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또 당연한 얘기다. 어떤 물체가 이러고 있었는데 얘가 뭐 속력이 존재했으면 얘가 지금 운동 에너지가 존재를 하고 있겠죠. 내가 여기다가 F를 이 힘을 가해서 얘가 이만큼 S만큼 내가 힘을 가해서 2를 시켜줬대 얘한테. 그럼 얘는 원래 있던 에너지에서 얘는 2를 받은 거지 나는. 그럼 나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증가했겠죠? 그걸로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해준 일, 즉 물체가 받은 일의 양과 같다라는 거는 당연한 소리예요. 당연한 얘기였죠. 당연하지 않았겠지만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고 생각해보면은 힘을 받았으니까 속도가 빨라질 거겠지? 왜? F를 받았으니까 가속도가 증가했을 거니까. 받았을 거니까요. 아,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 요거를 막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문제를 푸는 문제는 안 나와. 우리가 문제를 보고 이거를 체크해 나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R자 힘이 해준 일의 양이라는 거. R자 힘이 해준 일의 양이에요. 그냥 아까 우리가 했죠. 그냥 내가 이 물체에 일을 해준 일의 양은 이 물체의 전체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운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역학적 에너지 전체가. 근데 R자 힘이 해준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 변화량이랑만 같아요.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 책에는 지금 수평만 해놓고만 움직이긴 했지만 얘가 수직으로 바뀌고 대각선으로 바뀌어도 다 똑같습니다. R자 힘이 해준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던 거를 배울 겁니다. 위치라는 거 자체가 얘가 높이에 따른 에너지였었잖아. 얘를 놓으면 얘가 아래로 움직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 그래갖고 잠재적인 에너지다. 그래갖고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을 안 쓰고 이 P, 포텐셜 에너지라고 우리는 사용을 할 거예요. 참 웃기죠. 얘는 운동 에너지 한글로 쓰고 얘는 영어로 쓰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이 P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이 포텐셜 에너지가 중학교 때도 우리 두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나? 엄마, 우리는 중학교 때 높이에 의한 위치 에너지밖에 기억이 안 날 거야. 근데 그 뒤에 탄성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었었거든? 그거는 우리는 그냥 같이 배울 거예요. 둘 다 다시 한번. 자, 일단 우리 먼저 위치에 관련된 거, 높이에 관련된 에너지. 어떤 물체, 기준명 기준으로 어떤 물체가 높이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으면 이 높이에 따른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작용을 하고 있었지. 자, 높이를 h라고 하고 얘의 질량 m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이 p는 어떻게 계산했었지? 중학교 때는 9.8 mh로 배웠었거든. 9.8은 뭐다? 중력 가속도 g다. 그냥 우리는 mgh로 바로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자, 포텐셜, 위치, 높이와 관련되어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mgh다. mgh다. 생각해보면 또 이것도 당연한 수식. mg, 무게, f죠. h, 이동거리죠. 1이죠, 얘도.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높이에 의한, 위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mgh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h였어. 이 h라고 하는 거는 항상 뭐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걸 우리가 잡아야 되겠지. 기준면 기준이었어. 항상 기준면을 찾아야 된다는 거. 문제에서 막 여러 개 나올 건데 이 h 높이는 내 맘대로 막 조절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보기면 기준면으로부터 밑줄 쳐줄까요?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h에서 갖는 포텐셜 에너지 mgh다. 당연히 단위는 줄일 거고요. 줄. 밑에 일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 나와 있지. 내가 어떤 물체가 지금 여기 책상 위에 놓여 있어. 이 분필이. 그럼 내가 책상면을 기준으로 한다면 얘 지금 포텐셜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겠네. h가 없으니까. 내가 얘를 들어 올린다면 얘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왜 증가할까? 내가 얘의 무게만큼 이만큼 들어 올렸잖아. 내가 얘한테 일을 해줬다고. 그러니까 얘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 거다. 즉 높이가 올라가면은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게 될 거고 반대로 내려오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게 오른쪽 65페이지 위에 지금 그림에 나와 있죠. 높이의 위치가 증가하게 되면 중력 포텐셜은 증가, 감소하게 되면 중력 포텐셜은 감소한다라는 거. 아, 그만큼 에너지가 얘가 받거나 놓치거나 이런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된다.
포텐셜 에너지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위치, 높이에 의한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우리 새롭게 나왔죠? 새롭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다양할 수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존재합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얘도 마찬가지.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고 여기에 벽이야 얘가. 여기에 탄성체, 스프링 같은 게 달려 있고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달려 있어. 그럼 얘는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얘는 아무 움직임도 없었겠지? 근데 얘가 얘를 잡고 이렇게 당겨 놓게. 그 다음에 탁 놓을 거야. 그럼 얘 어떻게 될까? 샹샹샹샹샹샹 운동을 하겠네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즉 내가 얘를 잡고 요만큼 당기게 되면은 얘도 놓는 순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얘도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존재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는 또 새롭게 배우게 될 거예요, 따로. 그래서 탄성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놔야 될 게, 자, 우리 요 용수철이 단단한 정도, 그러니까 탄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용수철의 탄성계수라는 걸 우리는 K라고 우리 나타내게 됩니다. 탄성계수 책에 뭐라고 그러거든요. 용수철 상수라고 나와 있네. 뭐 탄성계수, 용수철 상수, 탄성도, 산수, 상수 등등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지만 전부 다 그거는 얘의 탄성 정도를 나타낸 것이고 지금 책 보면 알겠지만 이 K의 단위가 뭐냐면은 K의 단위가 뉴턴 퍼 미터야. 뉴턴 퍼 미터. 뉴턴 퍼 미터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지금 이 용수철 상수 K에다가 미터는 이 물체가 움직인 거리거든. 움직인 거리를 곱해주면 뭐로 변할까? 힘만 남겠네요. 그렇지? 얘를 지금 이렇게 당겨가지고 뭐 한 여기까지 이렇게 당겨왔다고 봅시다. 그럼 얘를 뭐 x만큼 거리를 움직였다고 보면은 내가 얘를 여기까지 당기면은 그러면은 그만큼의 힘이 작용을 했잖아. 그 힘을 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k 곱하기 x로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당겼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용수철 전체적인 거를 그래프를 보면 오른쪽 그래프 65페이지 위에 보면은 그래프 탄성 포텐셜 그래프가 나와 있죠. 요런 그래프가 나와요. 지금 fx 그래프가 나겠지. fx 그래프. 자, 생각을 해봐. 얘를 살짝 당기는 게 힘들까? 여기 끝에 쫙 당기는 게 힘들까? 끝에 쫙 당기는 게 힘들겠죠? 탄성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이 더 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당겼을 때 여기의 기준점을 0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지금 힘이 없겠지만 당기면 당길수록 힘이 계속 늘어납니다. 1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로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게 돼요.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EP, 자, 탄성체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저 기울기를 놓고 넓이를 계산하는 걸 계산하게 되면은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2분의 1 kx 제곱. 자, 이 kx라고 하는 건 최대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최대값. 요 넓이를 계산한 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넓이를 계산한 거랑. 계산하면 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f 곱하기 x가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 f라고 하는 어디 있어? k라고 하는 게 지금 요거였기 때문에 얘를 k 값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x 곱해져가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전환이 될 거죠. 그래서 약간 운동 에너지랑 수식이 비슷하지. 그래서 그렇게 외우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2분의 1 kx 제곱이다. 그래서 탄성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2분의 1 k x 제곱 값으로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요때 힘 F 평균 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kx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 평균 힘은 그때 작용한 힘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요 지점에서 작용하는 힘 같은 걸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은 계산을 kx를 해주면 되겠죠. kx. 자, 이렇게 막 다룰 건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이거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단어냐. 그래가지고 뒤에 물리 2나 이제 대학 물리를 가게 되거나 역학 같은 걸 배우게 되면 굉장히 이제 힘들게 될 텐데 고1 때까지는 그렇게 여기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기도 하고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얘네 둘이 같이 작용하는 일은 없어. 같이 작용하는 일은 없을 거야 이제부터. 따로따로 작용할 거라는 거. 아무튼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죠. 하고 싶었습니다. 땡기면은 슉슉슉 움직일 거니까. 반대로 압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압축해도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거죠. 오케이?
아시겠죠? 여기까지 우리는 에너지를 배웠어. 그래서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배웠는데 이걸 각각 따로 우리는 문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밑에 나와 있죠.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요거 하려고 이것들을 싹 다 배운 거죠.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나오게 됩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는 그냥 E로 나타낼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 얘네 둘의 합이에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데, 자, 물체 외부에 또 다른 마찰이라든가 저항이 없다면은 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어떻게 될 것이다? 보존될 것이다 라는 거 하는 게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얘기죠. 보존될 거예요. 자, 지금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보면은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얘를 자유낙하시킬 거야. 그럼 뚜두두두두 떨어지면서 바닥면이 여기 있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겠죠. 떨어지기 직전까지 우리는 한번 보자면은, 자, 요때는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를 봐볼게. 요때 역학 잡고 있었지.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작용을 하죠. 운동 에너지는 있어 없어? 없지. 없어요. 그럼 요때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때는 얘가 0이야. 그러니까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그냥 mgh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얘를 놓는 순간부터는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때부터 뭐가 발생해? V라고 하는 V1이라고 합시다. V1이라고 하는 속도가 발생을 하겠죠. 그 대신 높이는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즉 위치 포텐셜 에너지는 줄어들면서 뭐는 증가해?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거야.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은 똑같을 거고요. 이때는 이제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가 두 개 합이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할 것이며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겠지. 요 합은 일정할 거고요. 그럼 쭉 떨어질 때도 계속 마찬가지. 계속 떨어지면서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하고 있다가 바닥에 바로 닿기 직전이 된다면 얘도 역학적 에너지 어차피 보존되겠지만 요때는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이때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겠죠? 바닥에 닿기 직전 높이가 없으니까. 그럼 이때 2분의 1 mv 제곱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될 것이고, 오케이? 요게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지. 그걸 옆에 책의 그래프는 저렇게 그려놓은 거야. 책의 그래프는 얘가 얘가 왼쪽이 2K냐? 포텐셜이네요. 포텐셜. 여기가 2K. 얘네들을 합친 요 전체의 양은 항상 일정할 건데 높이에 있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이 있을 거고 운동 에너지는 없을 건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얘가 많아지다가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겠지. 요거를 얘기해본다면은 여기 전체의 높이는 h다. 얘의 질량은 m이다 라고 하면은 얘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은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네. 그럼 그때 요 값과 요 값은 어떻게 될까? 같아져야 되겠네요. 그럼 요 수식을 한 방에 섞어서 쓰자면은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 될 거니까 얘를 m 약분되고 v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2gh의 루트 값은 루트 빼고 보여줄게요. 2분의 mgh는 v 제곱이 되겠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g가 a로 가, h 이동 거리지. S바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어차피 V0는 지금 0이니까 등가속도랑 같은 수식이 나오네요. 어차피 그치?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문제에서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력 V는 루트 2GH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바로 계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게 될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한 몸이 될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우리 운동 에너지 많이 문제를 풀 건데 운동 에너지 문제도 등가 속도로 대부분 다 풀 수 있어. 대부분. 대신 출제자가 에너지로 문제를 낸 거잖아. 그럼 보통 에너지로 푸는 게 문제가 훨씬 더 간단해져요. 근데 못하면 등가 속도도 풀 수는 있어. 조금 복잡해질 뿐. 그래서 에너지라고 꼭 등가 속도를 안 풀고 에너지를만 억지로 풀 필요도 없고 막 서로 왔다 갔다 풀어가도 돼요. 반대로 등가속도 문제도 출제자는 등가속도를 냈지만 에너지로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다 우리는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죠. 뭐로 풀지 판단은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이다 라는 거죠. 물론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서만 그렇죠. 만약에 이 물체에 외부의 힘을 가해줬으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죠. 증가합니다. 아무 외부의 힘이 없고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롤러코스터를 타든 막 이러려 하면은 얘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될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롤러코스터인데 롤러코스터 말고
롤러코스터 말고 문제에 자주 나오는 뭐 요런 문제, 뭐 요런 문제. 물체를 여기다가 지금 얘 속력은 없었어 처음에 딱 굴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왔다가 뭐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 그렇지? 뭐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겠지. 어차피 얘는 다 역학적 에너지가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보존될 거야. 바닥면을 여기로 하자면은 얘의 역학적 에너지 여기 높이 h라 하자면은 얘의 역학적 에너지는 당연히 mgh가 될 거고 얘의 속력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여기 떨어지면은 요때의 역학적 에너지 요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여기서 얘를 h 다시 여기서의 속력을 v 다시라고 한다면 요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 다시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에 다시 m 제곱 다시가 될 것이다 라는 거겠죠. 이런 것도 계속 역학 에너지를 막 풀어갈 거예요. 요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 근데 이렇게 쉽게 안 나오고 이제 내려가면서 뭐 여기서는 뭐 반대로 힘이 작용을 하고 뭐 여기서 또 땡겨오고 막 이질을 하겠죠. 아니면 가다가 여기서 또 두 개가 부딪혀서 운동량도 섞어지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참 싫겠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 그 회색 저거 얘기하고 싶었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것이다. 보존될 것이다. 요게 맥심이었습니다. 요 문제들이 요걸로 지금 뭐 배운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많은 문제들을 풀어 나갈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은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방금 얘기한 거는 이제 높이와 관련된 포텐셜만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엔 탄성체랑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 당연히 우리는 있다. 잘 봐라. 얘를 여기 물체에 탄성체에 놔두고 여기에 물체로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얘를 뭐 x만큼 움직여갖고 요만큼 움직였대. 그러면 딱 넣는 순간 얘는 속도가 생기겠지. 속도가 쭉 증가하다가 여기서 가운데서 최대로 됐다. 다시 느려져서 멈췄다. 다시 반대로 와서 최대가 됐다. 다시 멈췄다. 반복이 될 거 아니야. 즉 내가 탄성체에다가 얘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으면은 놓는 순간부터 얘의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될 건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x 값은 점점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값에서 x 값이 작아지는 거고 그것만큼 뭐가 증가해? 속도가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얘네들 도안값은 항상 보존될 것이다 라는 거라고 되겠죠. 그래서 높이는 빼고요.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책에 보게 되면 얘를 당겨가지고 놓는 순간부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때 당겨서 놓는 순간부터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게 될 것이고 얘는 증가하게 될 것이고 얘 값은 항상 일정할 것이고 변화하는 값은 항상 C는 콘스탄트 일정하다는 뜻 알지? 처음 봐요? 수학에서 안 썼나? 앞으로는 일정하다라는 표현을 나는 이렇게 얘는 C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할 거야. 콘스탄트하다라고 일정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근소 일정할 것이다. 얘도 그냥 탄성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그래갖고 뭐 책 그림 보면 이해 가겠죠. 지금 책에는 A만큼 땡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만큼 땡겼을 때 여기 최대값이죠 지금 A만큼 땡겼을 때 요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인데 땡겼을 때니까 얘는 0이 되고 그때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놔가지고 얘가 여기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요때는 이제 움직임 값이 없기 때문에 요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더해줘야 되는데 포텐셜이 0이니까 이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될 거고 다시 쭉 압축되면서 얘는 증가할 거고 다시 속도는 느려지게 될 거고 반복되겠지만 포텐셜 에너지는 이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할 것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탄성체까지 우린 이해 갔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렵게 막 안 나와. 나중에는 내가 대학교에서 이제 진동력 하면서 막 배웠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은 우리 추를 이렇게 여기서 잡고 이렇게 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가지고 뭐 기준면 여기로 H라고 놓고 본다면 이거는 막 풀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여기가 용수철이에요. 그럼 놓으면은 얘도 늘어났다 이것들 반복을 하겠지? 그러니까 그때는 탄성 포텐셜까지 막 다 계산해서 막 해야 돼. 어렵죠? 짜증나죠? 아무튼 그렇구나. 물론 그래서 밑에 4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할 것이다. 보존된다라는 걸 얘기가 나와 있지만 밑에 5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 않는 운동 실제 운동은 전부 다 보존 안 돼요. 보존 안 되지? 다 뭐로? 역학적 에너지가 다른 우리 바닥에 공 여기 놓고 떨구면은 바닥에 부딪히면 원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 여기까지 다시 올라와야 돼. 하지만 여기까지 못 올라와. 왜? 공기 저항, 소리 뭐 여러 가지로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보존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하지만 이 공의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지. 이 공이 갖고 있는 전체의 에너지는 보존됐었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자, 얘는 F 일정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프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하겠죠.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가속도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거 보자마자 뭐 가속도 구하고 해봐야겠는데 가속도 구하는 문제는 없네요. 아, 기억. 힘의 F, 지금 이 물체는 F라는 힘을 받고 있는데 이 F는 어차피 알짜의 힘이 F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이 힘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건 가속도를 구하면 되겠네요. 가속도 어떻게 구하지? 얘들이 이제 딱 보는 순간 2랑 5 가속도 2.5네? 라고 하겠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에서부터 5까지 바뀌었으니까 변화량은 4가 될 거니까 2분의 4 돼서 가속도 A는 몇이 된다? 2m/s가 되겠네. 세크 제곱. 자, 그러면 이 물체의 알짜임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방향으로 2 곱하기 1이니까 2N이 되겠네. 근데 얘는 이거밖에 없잖아, 힘이. 2N 맞네요. 기억 맞겠네요. 알짜임이 2N이다. 맞고요. 다음 니은과 디귿은 한 몸이죠, 지금. 니은이 맞으면 디귿도 맞고요. 틀리면 다 틀리죠. 한 몸인데, 자, 뭘로 풀든 상관없어요. F가 한 일회양은 12줄이다. 그러면은 어차피 F는 2N 일정했을 거고 한 일회양이니까 정석대로 이 이동거리를 구해서 이동거리 여기서 VT 그래프에서 넓이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넓이 구하면 몇 나와? 이렇게 하면은 2. 여기는 4. 더하면은 6. 이동거리 6m겠네? 6m. 그럼 W는 FS 하니까 12줄이 나와서 나오겠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또 아까 얘는 알짜힘이죠. 어차피 F가 알짜힘이 해준 일회양은 뭐가 같다? 운동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그러면 얘 처음 운동에너지 몇인데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속도 1의 제곱이니까 처음 운동에너지는 0.5줄이었지. 그렇지? 그럼 나중 운동에너지가 요만큼 됐을 거야. 나중 운동에너지 요거의 변화량이 해준 일회양이 되겠지? 그렇지? 나중 운동에너지 계산해주면 되잖아. 나중 운동에너지 몇이야? 5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5의 반이니까 12.5가 되겠네. 그럼 0.5에서 12.5줄로 12줄만큼 증가했네요. 그럼 그거만큼 뭐 했다? 얘는 1을 받은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은 뭘로 풀든 한 몸이 될 거예요. 오케이? 됐고요. 자, 넘어가서 15번 문제를 보면은 자 3kg, 2kg 얘 잡고 있다가 놀 거래. 그럼 얘 이렇게 움직이겠네요. 우리 앞에서 많이 했었던 워싱 장력 문제 풀면서 했던 거랑 비슷하죠. 여기서 또 문제에서 뭐 장력 물어볼 수도 있고 막 물어볼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 가속도 계산해가지고 이거는 일단 운동방정식 세우란 얘기지. F는 MA, 그렇지? F는 MA인데 자, 이 두 물체는 지금 힘을 B에 대한 무게에 대한 중력만 받고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중력 가속도 10으로 잡으자면 얘는 몇이야? 20N이 F가 될 거고 이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3, 2, 6 곱하기 가속도 A. 그럼 가속도 A는? 미안 5네요. 오, 숫자 이상하더라. 6분의 20 하면서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 5분의 20 가속도 A는 4m/s 제곱이 나오겠네요. 그쵸? 일단 가속도는 4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은 어차피 어쩌고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야. 그러면 니은 디귿을 얘기를 할 건데 이거를 할 때 자, A랑 B는 열로 움직이면서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보존될까?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외부의 힘이 작용해 안 해? 안 해요.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보존될 거야. 보존될 거야. 자, 그러면 봐봐. A랑 B의 얘는 근데 두 물체가 연결되어 있지. A랑 B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지. A의 역학적 에너지랑 B의 역학적 에너지랑 보존되는지는 몰라요. 따로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한 물체만 놓고 봤잖아. 이젠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물체가 섞였을 때를 볼 거야. 자, 따로 봐볼게. 자, A의 역학적 에너지인데 A의 포텐셜 에너지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죠. 얘는 일단 0이야. 자, A의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요?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증가하겠죠? 얘는 이렇게 증가하게 될 거야. 자, B 봐볼게. B의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아래로 떨어질 거니까 감소하겠죠? 얘는 감소할 거야. 자, B의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증가하겠죠? 그럼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고 얘 증가한 양을 싹 다 합치면 몇이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겠죠? 왜? 본 에너지는 보존될 거니까. 얘 지금 증가한 양, 감소한 양 얘기를 했지. 그럼 넘겨서 그림을 봐보자면 얘는 지금
탄성 아니 미안 B의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A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과 B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아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 양 자체가 보존될 거니까. 자 그러면은 니은 중력이 B의 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뭐야? B의 B의 포텐셜 에너지가 변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중력이 B의 한 일은 B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아요? A랑 B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합과 같죠. 중력이 B의 한 일은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습니다. 고로 니은 지급 보면은 B가 1m 낙하했을 때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합은 자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합은 B의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지. 그럼 얘는 그냥 계산할 때 얘는 물어봤지만 이걸로 계산하면 되겠지. 몇 미터 감소했다? 1m 감소했다. B 몇 킬로야? 2kg야. 그러면 이제 1m 감소했으니까 얼마만큼? mgH만큼 감소하겠죠. 몇 줄? 20줄. 얘네들 더하면 몇일까요? 20줄 나올 거예요. 또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얘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은 요거를 진짜 계산해도 된다? 왜? 1m 움직였을 때 얘의 속도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증가속도니까. 가속도 A 4. 처음 속도 0. 1m 2AS 쓰면 낮은 속도 나오겠지? 계산하면은 얘도 얘랑 계산하면 얘도 나와요. 한번 해볼게. 자, 얘 1m야 똑같이 2AS 쓸 거야. V제곱. 자, 여기서 가속도 4였었고요. 이동거리 1이었네. 2 곱하기 4 곱하기 1. 그럼 몇이에요? 8. V제곱은 8. 그럼 몇이야? 루트 8. 그냥 루트 8이라고 루트 2루트 2. 요때의 속력, 요때 여기 1m 왔을 때 요때의 속력은 2루트 2일 거예요. 근데 A랑 B는 같이 움직이지 어차피. 얘도 몇일까 속도? 2루트 2가 되겠죠? 똑같겠죠? 그럼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자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운동 에너지 0에서 증가했으니까 2루트 2 할 필요 없다. 8이었네요. 8이 되겠지? 더하기 B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8 하면은 예 되고 4, 4, 3, 12 더하기 8는 20 나오죠. 어차피 똑같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뭐야? 요게 지금 같은 아까랑 얘기했던 건데 이걸 직접 구해서 이렇게 계산해도 돼. 근데 생각해갖고 MGH로 한 방에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속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또 여기서 문제 물어볼 수 있는 거 뭐 실의 장력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장력은 몇일까? 바로 구할 수 있어야지. 장력은? 실이 B를 당기는 힘은 몇이었을까요? 12 그렇지. 실이 B를 당기는 힘은 실이 A를 당기는 힘과 같은데 이 A는 실이 당기는 힘밖에 작용하지 않지? 그럼 A의 알짜임을 바로 구하면은 4, 3, 12, 12줄 이렇게 계산했죠? 안 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장력도 물어볼 수도 있고 물어볼 수 있는 게 많지. 내가 방금 했던 방법 있지 이거. 요거 굉장히 잘 써먹을 거예요 앞으로. 여기서 지금 여기 있는 문제는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많이 안 써먹지만은 지금 요거 꼭 필기해놔. 지금 요 문제에선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할 건데 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다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A의 보존될까 지금 이 운동에서? 보존돼야 안 돼. A의 역학적 에너지는 봐봐. A의 얘는 어떻게 돼? 얘네 둘 합친 게 역학적 에너지인데 얘는 그대로인데 얘는 변하지 않는데 얘는 어떻게 돼? 증가해. 즉 A의 포텐셜 에너지는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될까? 증가하는 상황이야. 대신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부값인데 얘가 더 크잖아. 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 지금 요 문제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맞는 얘기예요.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야. 하지만 A랑 B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은 0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우리 써먹을 거야. 풀이법은 이렇게 올리고 떼고 올리고 증가한 거 감소한 거 이런 거 비교해가지고 이런 문제 유형은 항상 나와요. 항상. 근데 여기서 또 뭐 실이 끊어진다거나 또 막 이런 점을 막 F로 땡긴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긴 하겠지만 자 한번 봐볼게요. 고민을 해봤어? 자 잘 봐. 얘는 지금 아직 충돌 일어나기 전이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지금 얘가 에너지가 속도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요때 부딪히기 전에는 얘의 역학적 에너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야 부딪히고 난 다음도 얘의 역학적 에너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요. 다만 얘의 속도가 줄었다는 이유는 뭘까? 요 줄어드는 속도만큼의 운동 에너지만큼 얘 뭐가 늘어났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났을 거니까. 자, 그러면 야, 운동 에너지는 보존될 거야. 충돌하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2v 제곱이네. 2분의 그냥 바로 이렇게 쓸게요. 2분의 1 4v 제곱이 되겠죠? 충돌하기 직전에는 지금 문제에서 뭐래? 나의 구슬 얘가 압축됐을 때 물어보는 거지. 압축됐을 때. 그럼 요만큼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될 거라고. 충돌하는 후에를 볼까? 충돌하는 후에는 얘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얘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있고 얘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다가 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생겨났잖아. 그걸 더해줘야 되겠지. 근데 얘는 2분의 1 kx 제곱 뭐 그딴 거 할 필요 없어. 왜? 얘는 요거 두 개 더한 게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몇일까요? 2분의 3 mv 제곱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계산할 필요 없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얘네들의 비율을 물어봤잖아. 얘랑 얘의 비율 몇일까? 1대 3이죠. 1대 3. 오케이? 요런 식으로 똑같아요. 푼 막 탄성 포텐셜하고 막 어려운 건 아니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것이다라는 걸 같이 가지고 적용을 시킬 것이다. 아시겠나요? 어렵지 조금 에너지는 조금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 조금이 아니라 어려울 거야. 굉장히 어려워. 대신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에너지 문제는 지금 뭐 몇 년 빠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10몇 년 동안 엄청 더 많고 풀 수 있는 것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고 어려운 것도 많고요. 아무튼 어려워. 에너지는 어려우니까 우리 에너지 쪽은 잘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모의고사를 풀 때 아마 원래 어려운 부분 다 빠져갖고 지금 이 에너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문제가 나올 건데 어차피 한 문제예요. 제일 어려운 건 던져도 돼. 찍어서 맞출 수 있어. 근데 나머지 다 맞출 생각하면 돼. 너무 어려우면은 진짜 에너지는 진짜 도저히 못 해보겠다. 그럼 모의고사 때는 던진다 생각을 할 정도로 애들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 학교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올 거니까 너무 던진다 생각하지 말고 잘 해나갑시다. 대신 지금 느꼈지만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걸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되죠. 반대로 이제 우리 앞에 했던 문제들 있지. 앞에 문제들을 에너지를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몇 번 있었어요. 내가 에너지를 안 배웠기 때문에 아직 설명을 안 했었지만 앞에 등가속도 문제도 에너지로 더 간단하게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경우 아까 그 떨어진 것만 해도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존재할 거야.